마켓무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상승이 유독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형 반도체주가 잘 움직여줘야 국내 증시는 좀 길을 펴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반도체주에 영향을 준 뉴스들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중국 레거시 반도체 견제 관련해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서 추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품들 중에 약 3분의 2는 중국 반도체가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또 힘을 받았습니다. 낸드 가격과 관련해서는 회복에 대한 전망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업계 5위인 낸드 업계 약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샌디스크가 4월부터 낸드 가격을 10%가량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관세 회피 심리로 인해서 선주문 물량도 증가세라는 점, 낸드 업계에는 호재로 또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칩스법 폐지 요구에 공개 저항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에는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했었던 트럼프의 칩스법 폐지와 관련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칩스법의 전면적인 폐지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칩스법, 미국의 칩스법 관련해서는 또 불확실성이 이렇게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서도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또 점쳐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의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AI발 레거시 수요 반등으로 인해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메모리 업계 레거시 DM 보유 재고가 10주 이내로 파악이 된다고 전했고요. 과잉 재고 상태가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다가오는 2분기부터 레거시 디램 가격의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1분기 계절적 비수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2분기부터는 디램 계약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 건데요. 뿐만 아니라 3월 이후에는 트럼프 관세 등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IT 수요의 회복 기조가 확인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가전, PC 등 세트 업체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관련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여러 가지 발언에 따라서 또 반도체주의 투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이 빅 이벤트가 반도체주 전반에 봄을 더 빨리 불러올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 대한 좀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간밤도 기술주가 강했으니까 GTC 2025에 대한 기업 현재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자 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상가 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까 하는 기대감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GCT 일단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일컫는 이제 단어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17일서부터 21일까지 이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참여 기업으로는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한 100개 정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SK, LG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LG는 딥시크에 버금가는 AI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떤 기사가 좀 되기도 했는데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는 이번에 GTC 2025에서
이제 폐막하기 바로 전날이죠. 이제 20일 날 젠슨항이 직접 주도를 하는 양자 컴퓨팅의 날이라는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으로 봐야 될까요? 미국의 양자 관련주들이 다 초급등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뭐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새로 이제 나오는 종목군들 좀 움직이곤 있는데 사실 그 양자 컴퓨팅의 상승에 찬물을 끼얹은 게 젠슨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젠슨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양자 컴퓨터 뭐 빨라야 뭐 몇십 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은 너무 빠르고 30년은 너무 늦고 20년쯤이면 될라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 진영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반박을 좀 했었죠. 이제 그 이유는 젠슨항은 이제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얘기를 한 거고요. 큐비트 말고 이제 어닐링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좀 약간 쓰이는 초창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닐링 방식은 뭐냐면 특화된 양자 컴퓨터입니다. 특화된 이제 큐비트는 아니고 만약에 금융이다 그러면 금융 쪽에만 굉장히 특화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어닐링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개별주들 뭐 드림시큐어, 뭐 라운시큐어, 코이버, 우리넷 이런 종목군들이 기존적으로 움직였었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듯이 대장은 좀 뭐 주가는 뭐 리게티 컴퓨팅이 더 센 것 같긴 한데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차트 잠깐 보면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이온큐가 이제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대장주니까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작년 말이나 올해 1월 초에 대부분 고점을 잡고 많이 좀 내려와 있죠. 지금 이제 보시는 종목은 아이온큐예요. 이제 미국 상장 나스닥 상장돼 있는 한 굉장히 많이 내려죠. 고가권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 더 났죠. 마이너스 한 60% 내외 좀 났다가 어제 한 20%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오늘 일단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복합적으로 좀 나오면서 어떤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전략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국 관련된 주식들, 뭐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이런 관련주들이 양자 컴퓨터를 이끌었던 그리고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D-Day는 이제 양자 컴퓨팅의 날이 젠슨항이 개최를 하는 20일이 이제 어떤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하면은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 보여준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테마 종목이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짚고 왔습니다. 다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미국 증시에서 움직인다면 한국 증시도 움직인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뉴욕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주들의 주가가 워낙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움직임이 더 나온다면 한국 증시에는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GTC 2025까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